자, 뭔가 어색해요. 왜냐면 니로를 거의 매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니로를 시승한다. 저희가 1세대 니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 14만 킬로미터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탔으니까 한 7년 정도를 탄 셈이죠. 저희가 오랫동안 니로를 시승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했어요. 촬영차로 쓰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까지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니로를 타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연비고요. 그 다음은 공간이에요. 1세대 니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비와 공간 빼면은 사실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던 자동차였어요. 특히나 너무 못생겼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세대 신형 니로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이제 상쇄가 됐죠. 기본적으로 예쁘게 처음부터 태어난 자동차들은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풀체인지가 돼도 엄청나게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요즘은 잘 주지 못해요. 거의 기존에 있던 잘 잡혀놓은 디자인 방향성을 수정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느낌인데 니로는 그냥 다른 자동차가 됐죠. 그래서 2세대 신형 니로는 1세대의 흔적은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셀토스, 스포티지 이런 차들에 적용돼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 한층 더 미래적인 느낌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자동차는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겉 디자인만 놓고 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 디자인 때문에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전 계약 비율을 보면 20대 판매가 가장 높다 그래요. 누구보다 외적인 것에 가장 민감한 시기가 20대잖아요. 그런 20대들이 니로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니로의 디자인이 매혹적이기도 하고 기존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없앴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층을 끌어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외관 디자인은 엄청 젊어지기도 했고 미래적인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간주행 등과 램프를 분리시켜 놓는 디자인이 유행이기도 한데 지금 니로는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크롬 포인트도 있고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세로로 긴 테일램프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기아차와는 차별화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C필러의 디자인인데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R8이냐 골프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처럼 약간 화살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C필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지어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도 할 수 있고 바디 컬러와 다른 컬러, 블랙 컬러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포인트를 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구멍을 뚫어놔서 공기 역학적인 측면도 만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새로운 시도까지도 담겨져 있는 모델이에요. 실내 디자인도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일자로 붙었는데 아쉽게 커브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베젤들이 좀 큰 편이죠. 스포티지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큰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넣었는데 지금은 딱 준준형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10.25인치짜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적인 느낌, 그래픽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평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쪽 대시보드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이 물리 버튼들이 기존에는 이 센터 패시아에 있었는데 그 버튼들도 전부 터치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기아차의 디자인과 큰 차이를 두고 있진 않아요. 전기차 EV6와도 어느 정도 연상되는 디자인 언어들이 있고요. 기존에는 기어 레버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돼 있고 트림에 따라서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레버 방식을 그대로 쓰는 모델도 있습니다. 일단 실내는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쾌적해진 것 같아요. 센터 패시아나 센터 콘솔도 확실히 더 간결해졌거든요. 그래서 차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1세대 니로의 또 하나의 장점이었다면 주행할 때 개방감이 엄청 좋았는데 2세대 니로도 앞유리 면적이 엄청 넓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은 높고 대시보드는 낮아서 앞쪽이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면의 유리도 큰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말로만 친환경 차가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천장에 사용되어 있는 무직포 재질도
기본적인 부직포의 한 45%는 재활용 소재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소재를 많이 섞었다고 합니다. 내부 플라스틱 도장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도 벤젠, 톨루엔, 인체에 무해한 발암물질들이 안 들어가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많이 달라졌고 기존의 니로 갖고 있던 장점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시승 행사에서도 연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연비 테스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니로를 오랫동안 몰아본 사람으로서 신형 니로의 연비도 궁금해요. 그래서 연비도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가장 휠이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20.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 SUV 중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편이에요. 저희가 평소에 타고 있는 이 모그 니로도 연비가 좀 신경 쓰고 달리면 20은 훌쩍 뛰어넘거든요. 과연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인증받은 연비는 리터당 18.8km예요. 뭐 무식하게 제가 연비 운전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 흐름에 맞춰서 평상시처럼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토요타 하이브리드와 기아 하이브리드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는 많이 다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최신 기술들이고요. 조금 더 큰 차들을 경쾌하게 몰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스포티지가 연비가 엄청 좋죠. 근데 니로의 하이브리드는 이건 순수하게 연비입니다. 성능적인 요소는 거의 없어요. 일단 엔진도 작을 뿐더러 엔진의 최고 출력이 105마력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더해지면 약 한 120마력에서 140마력 정도 성능을 낼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간소해서 자동차 무게에도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공간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단점은 순간적인 성능이 떨어진다. 고속도로를 주구장창 달릴 때는 엔진이 힘겨워하는 소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로는 딱 도심에서 끌기에 정말 좋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순간적인 반응, 순간적인 추월 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S모드가 있거든요. 이 스포츠 모드로 놔도 순간적인 반응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2세대 모델이 플랫폼은 바뀌었습니다. 1세대 모델에 비해서 플랫폼이 달라져서 차체도 훨씬 더 커졌어요. 길이, 너비, 높이, 휠베이스 전부 다 늘어났는데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것을 조금 손본 수준, 엔진과 변속기도 거의 그대로고요. 하이브리드 유닛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구조나 뭐 이런 시스템은 달리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연비가 뭐 1세대 모델에 비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새로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거의 뭐 반전기차처럼 꾸며놓은 부분인데 패들 시프트가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차처럼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니로도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자, 근데 이게 구조는 기아를 변속하는 패들 시프트처럼 돼 있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를 누르면 레벨은 올라가요.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의 레벨이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레벨은 올라가는데 저항은 더 세지는 거죠. 마이너스를 누르면 레벨 1, 한 번 더 누르면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속도가 줄어든다는 개념인 거죠.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이 더 잘 걸려서 속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내리막에서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걸어주면 전기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EV 모드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배터리를 더 여유롭게 충전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내리막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서 구름 저항이 심한 편입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이런 내리막 속도 유지하면서 스르륵 내려오거든요. 니로는 그들보다는 훨씬 더 저항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만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와 엔진을 거친 자동차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셰시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조금씩 세팅을 손보긴 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승차감이 주는 느낌도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아요. 니로가 약간 종종 깡통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게 SUV 같이 생겼지만 지상고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도로 이음새 지나갈 때, 방지턱 넘어갈 때 쿵쿵 튕겨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거의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길 기대를 했는데 부드러운 느낌이 크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니로가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아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유지비도 적게 들고 그러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넓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승차감이 좋아지면 나을 것 같거든요. 공간이나 연비는 충분한데 승차감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이런 자동차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 특징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은 어차피 시속 30km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 속도를 유지하는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구간에서는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 그러니까 EV 모드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어차피 큰 힘이 필요 없고 낮은 속도로 계속 순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전기 모터가 우선적으로 발휘되는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발전은 크진 않지만 부가적인 부분들, 이런 곳에서 발전이 왔기 때문에 체감하는 연비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도심과 고속도로를 번갈아서 지금 한 40분 정도 달렸거든요. 그때 연비는 리터당 25.3, 25.4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기아가 정해놓은 시승 코스를 그대로 갔으면 연비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다른 곳으로 좀 돌아오다 보니까 연비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저는 리터당 25km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보다는 연비가 다소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흐름대로만 달려도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리터당 2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점이죠. 사실 니로는 반칙 같은 자동차예요. 못생긴 얼굴을 가진 게 약간의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못생긴 얼굴을 갖고 태어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땅한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대충 크기로 보면 티볼리, 르노 XM3나 캡처, 이런 자동차가 경쟁 모델일 거고요. 사실 코나나 셀토스도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일단 니로가 그들보다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의 이점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연비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물론 르노 캡처나 푸조 2008 이런 자동차들도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지만 그들은 또 디젤 엔진이잖아요. 연비가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상쾌함이나 조용함, 부드러움을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니로는 마땅히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니로 연비는 여전히 잘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얌전히 달리고 있지만 다시 복귀할 때는 스포츠 모드도 적극 써보고 빠르게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 니로의 연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사실 이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사운드가 1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1세대 모델은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추월을 시도하려고 가속을 하게 되면 진짜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그 느낌과 소리들이 명백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속도 부드럽고 엔진이 고회전으로 돌아가는 사운드가 실내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엔진 반응이나 소음들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니로가 좀 낡아서 그런가 지금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사운드들 있잖아요. 특유의 고주파 소리도 이 신형 니로가 더 모터가 쌩쌩하게 느껴지거든요. 느낌이겠죠? 근데 고속에서 전기 모터가 도움을 주는 그 어시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1세대 모델보다 추진력이 더 느껴져요. 우리 니로가 너무 낡아서 그런가? 고속 주행도 부드러운 편이고 고속에서 추진력도 훨씬 더 느껴집니다. 승차감이나 하부 소음은 조금 손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전혀 변하진 않았네요. 스포츠 모드로 제가 좀 달리니까 확실히 이 배터리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랐으니까 배터리 충전도 빠른 편이에요. 이 에코 모드로 달리게 되면 배터리가 절반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많이 쓰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터리 EV 모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엔진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양이 많아지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동안 연비는 리셋한 거거든요. 24에서 평균으로 계속 깎인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했는데 리터당 17.7, 거의 리터당 18k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워컬까지 지금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올 때는 스포츠 모드로만 달렸습니다. 그리고 템포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달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갈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평균 속도도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자, 이때 연비가 리터당 18km입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8인데
스포츠 모드로 조금 빠르게 달렸는데도 리터당 18km라는 연비가 나왔어요. 확실히 니로는 다른 상품성은 몰라도 연비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 누적 연비, 제가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왔을 때 이 합산을 해보면 21이에요. 리터당 21.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인제 촬영 가면 고속도로에서 조금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렇게 달려도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참 신기한 자동차입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진 2세대 신형 니로를 시승했습니다. 1세대 니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탔었던 만큼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디자인 바뀐 거는 너무 좋지만 승차감이 조금 더 성숙한 느낌,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뀌길 바랬는데 플랫폼이 바뀌었지만 니로가 주는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건 아쉽네요.